액션 영화 팬 여러분, 특히 키아누 리브스의 존 윅 시리즈에 열광했던 골수 팬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존 윅 유니버스의 스핀오프 중 첫 번째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국내 개봉은 8월 6일 확정돼서 휴가철을 맞은 영화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편으로 보면 거의 여자 존 윅이나 다름없는 킬러 이브의 활약을 그린 이 영화, 과연 존 윅 유니버스의 첫 번째 스핀오프로 기대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발레리나는 존 윅 3편과 4편 사이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며 존 윅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충실히 계승합니다. 존 윅에 등장하는 범죄 조직 루스카 로마와 디렉터가 등장하고 암살자와 범죄 조직원들을 위한 국제적인 호텔 체인 콘티넨탈 뉴욕의 책임자 윈스턴과 매니저 카런, 심지어 존 윅 본인마저 등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존 윅 시리즈를 연출했던 체드 스타일스키가 이번에는 제작자로 참여하고 키아누 리브스도 제작자로 참여했습니다. 존 윅 3편과 4편의 각본을 쓴 셰이 해튼이 각본을 담당했으며 연출은 언더월드, 다이하드 4의 렌 와이즈먼이 10년 이상의 공백을 깨고 맡게 됐습니다. 주인공 이브 마카로는 컬트 조직에 의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콘티넨탈 뉴욕의 책임자 윈스턴은 그녀를 루스카 로마에 데려갑니다. 발레리나 양성기관으로 보이는 루스카 로마는 실제로는 암살자 양성기관으로 존 윅도 이 조직에서 훈련받았죠. 이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레, 사격, 격투 등 암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이분은 첫 임무로 캐틀라박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캐틀라박은 소녀시대의 최수영이 연기하고 그녀를 납치하려는 조직 두목은 무술감독 정두홍입니다. 정두홍은 잠깐이지만 화려한 무술을 선보이며 인상적인 액션씬을 선보이는 데 비해 최수영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말기에 할리우드 진출작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네요. 이분은 등에 라티노 문신 럭스 인 테네브리스를 새깁니다. 이 문신이야말로 영화의 주제를 상징하죠. 우리말로 어둠 속의 빛이라는 의미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브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빛으로 삼으려는 의지와 신념을 상징하고 있죠. 이브는 두 번째 임무에서 아버지를 죽인 조직원과 같은 표식을 손목에 새긴 적을 만난 후에 디렉터에게 따집니다. 디렉터는 조직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컬트 조직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이분은 프라하 컨티넨탈 호텔에서 컬트 조직을 탈출한 부녀 보호 임무를 실패하고 딸 엘라를 납치당합니다. 디렉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컬트 조직 본부가 있는 할슈타트로 향하고 디렉터는 존 윅에게 이브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눈 덮인 할슈타트에서 벌어지는 이브와 컬트 조직 간의 대결은 엄청난 액션씬의 연속인데요. 특히 화염방사기 씬은 백미입니다. 할슈타트를 찾아온 존 윅은 이브를 제거하는 대신에 마감 시한을 주고 기다립니다. 컬트 조직 주도자 찬슬러를 연기하는 가브리엘 번은 반전 영화하면 떠오르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했던 배우여서 반갑습니다. 존 윅과 루스카 로마의 관계는 특별한데요. 존 윅의 본명은 자르다니 조브노비치로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루스카 로마에서 자란 인물이거든요. 사실 등장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존 윅이 굳이 등장한 이유는 존 윅 유니버스 내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브가 진정한 암살자로 성장하는 동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윅이야말로 시리즈의 상징이기에 기존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성격의 출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핀오프라고 해도 본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과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추측이지만 본편 감독이자 제작자인 체드 스타일스키가 아나 데 아르마스만으로는 흥행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존 윅을 지원군으로 내보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나 데 아르마스의 티켓 파워만으로 2억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요. 존 윅은 아무 인연이 없는 이브에게 충고를 해주고 살려주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째, 루스카 로마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성장한 존 윅은 이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둘째, 이브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모습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존 윅은 러시아 마피아들이 아내가 남긴 강아지 데이지를 죽이고 차도 빼앗아가자 복수에 나섰던 경험이 있기에 이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존 윅은 이브에게 킬러 외의 다른 선택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브가 복수를 마치면 킬러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이브는 존 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마감 시한을 지킴으로써 등에 새긴 라틴어 문신 럭스 인 테네브리스를 실현합니다. 아르메스가 액션 여배우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인상적입니다. 극본과 연출의 덕이 컸지만 그녀는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두드러진 액션을 선보입니다. 발레리나의 액션은 존 윅 시리즈와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특히 할슈타트에서 적과 화염 방사기를 주고받으며 싸우는 장면은 문자 그대로 화끈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미술감독 출신인 렌 와이즈먼 감독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출과 미장센이 결합돼서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점도 좋습니다. 액션씬의 전개에서 존 윅 시리즈가 롱테이크 액션을 고집했던 것에 비해서 숏컷 위주의 편집에 의존한 점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긴 존 윅의 액션은 키아누 리브스가 직접 액션을 대역 없이 수행한 결과기에 아르마스가 따라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서 악당들을 해치운 후 최종 빌런과 대결한다는 이야기 구조는 클리셰에 가까운 익숙한 구조라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동기가 되는 이브와 아버지와의 관계나 엘라와의 감정적 연결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점도 아쉽긴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존 윅은 루스카로마가 낳은 최고의 킬러로 유명하지만 이브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햇병아리 킬러입니다. 때문에 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더 많은 위험을 겪죠. 존 윅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비해서 이브는 분노나 슬픔 등의 감정 표출에 솔직합니다. 젊은 여자 주인공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전투 스타일에서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존 윅은 모잠비크 드릴 등 권총과 자동소총 등으로 정밀한 헤드샷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이브는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동작으로 칼, 수류탄, 화염 방사기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합니다. 존 윅 유니버스의 확장을 위해서도 캐릭터의 행동이나 성격에 차별성을 둔 점은 바람직하게 보이네요. 발레리나는 로텐토마토 76%의 신선도와 팝콘 지수 92%를 기록했지만 9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했음에도 손익분기점인 2억 2,5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1억 2,830만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아나테 아르마스의 티켓 파워 부족이 원인인지 아니면 존 윅 시리즈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실패 이유가 궁금하네요. 하지만 존 윅 유니버스가 키아누 리브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캐릭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발레리나는 스토리의 깊이나 캐릭터 개발 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액션 연출과 시각적 스펙타클, 존 윅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발레리나에 대한 평점은 7.1점입니다.